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검색계 17만 원 이하에서 뜨고 17만 7천 원에 1차 매수세에 나가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조금 더 일찍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리고 위에 움직임이 나올 때 차익 실현할 거냐 따라붙을 거냐의 기준에서 따라붙자 쪽에 그 설정 범위를 잡았단 말이죠. 그 목표 주가 20만 원으로 상향해 놓고 근데 보란 듯이 지금 쭉 미끄러져 있어요. 지금 10시의 기준입니다. 10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의 기준이 글쎄요.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할 겁니다. 우리 이시돌 dom사님께서 우량주라서 가지고 있었더니 이제 좀 그래도 강하게 되돌려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펀드멘탈적으로는 검증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변동성 종목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 그런 기준을 설정을 해서 대처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7만 6,500원에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잡는 이유의 가장 큰 기준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이에요. 저평가에서 들어갈 수는 절대 없죠. 그래서 기술적인 범위의 접근은 일단은 일봉에서 먼저 놓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 기준에 뭐 긴 기간, 먼 기간이 되다 보니 이 부분이 이제 뭐 쉽게 보여지는 위치로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가격 반발력이 17만 7천 원까지 나왔다가 꺾여버렸어요. 근데 이또 이제 거래대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었단 말이에요. 회의적인 흐름이었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500만 주의 기준에 350만 주 정도 터지면 그러면 거래가 충분히 실렸다라고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기준에서의 거래량은 일단 뭐 거래량만 설정을 할게요. 이 소나 모멘텀 차트는 뭐 나중에 놓고 보시죠. 거래량만 놓고 보시면 요렇게 기준이 잡힌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의 차이도 월등합니다. 지금의 시간이 이제 10시가 채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공격적이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의 거래 부분이 당연히 이 500만 주, 700만 주 뭐 이런 식의 거래를 넘기게 되면 350만 주를 오늘 무조건 넘기죠. 그죠? 역산으로 하게 됐을 때 지금 거래량의 3분의 1 곱하기 100. 그러면 500만 주는 오늘은 터진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꼬리가 계속 달려버리면 500만 주 안 터지죠. 그래도 350만 주 넘깁니다. 요 거래량의 흐름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 그러면 안착의 기준으로 잡아도 돼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만약에 갭이 발생된다. 내일 만약에 갭이 발생된다. 더 땡겨야지.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고. 주가가 오늘 어디서 끝나든.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예를 들면 이 22만 원의 기준점과 그 방안에서 먼저 번에 8월 31일 날 상한가 갔을 때 그때부터 해서 이제 쭉 접근 범위 우리가 따라 붙다가 네 번의 차익 실현을 했어요. 여기까지. 예? 그리고 제 편입의 기준의 설정 범위에서 안타깝게도 20만 원의 저 라인을 놓쳐버렸잖아요. 요게 지금 석배령입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뭐 석배령이 떴는데 이렇게 된다면 요 20만 원 자락 수준이 매도의 기준이 잡혀야 되는 게 옳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놓치고 그리고 이제 뼈저리게 이제 아팠던 것이 이거였죠. 요 흐름. 그 다음날 뭐 망치 기준에 거래가 이제 조금 모자르긴 했지만 전체 시장 거래대금 수준은 넘기고 있다라는 설정 범위에서 어쨌든 요 자락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마지막 손절 범위가 요 자리가 됐어요. 손절하고도 사실상 한 10%더 빠졌습니다. 결론은 그 다음 범위에서 이제 뭐 얘를 못 들어간다 그러진 않아요. 우리는 펀더멘탈적으로 들어가는 종목이 있고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는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가던 종목을 아예 다 패대기 쳐버리고 안 들어가죠. 다만 이제 포스코 DX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흐름 속의 기준이라면은 설정 범위를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 자락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중립 범위 이상을 설정하기가 어려웠다 이거예요. 거기에 특히
특히 두산 로보틱스의 초강력한 흐름, 주가가 올라와서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결론은 굉장히 지금 멋들어진 흐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 이게 장중 10시 기준이란 말이에요. 요거 기억나시면 좀 써주세요. 지금 차트 올려드리면 미리 만들어서 원고로 넣어놔버리세요. 장중 10시, AM 10시 기준 이렇게. 그 시간이 언젠지를 모르면 특히 우리처럼 윤정도처럼 실전 투자 대회에서 수익률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실제 필살기를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 따져서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뭐 얘가 끝내줘요. 뭐 저평가 아니라 성장성이 뛰어나요. 그거는 심리적인 면이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이 나오느냐? 수급에 대한 추정치 부분도 놓고 봐야 되곤 뭐 하겠지만은 결론은 이런 기준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는 그 흐름이라면 그렇다면은 충분하게 편입 설정 범위를 뭐 물론 꼬리가 너무 많이 달리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많이 불편해질 수 있지만은 대처 범위를 우왕좌왕해서 대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래가 터져서 들어갔으면 그 기준에 맞게 대처를 하는 거지. 들어갔는데 주가가 밀렸어요. 엉엉엉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요. 교육 2% 들어가서 종목 검색기 매직 계산기로 차익 실현할까요? 고민을 하다가 아닙니다. 이 정도 거래대금이면은 다시 더 비중을 확대합시다. 단기 5%로 확대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지금 5만 주 정도 매도 우위에서 어떻게 됐어요? 6만 5천 주 매수 우위에서 1만 5천 주 줄었는데 좀 전에 4만 주 때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7만 주까지 넘었었구나. 그래요. 그래서 7만 7천 주까지 올라오면서 고점을 찍었는데 18만 7,200원까지 찍었는데 지금 6%나 밀렸어요. 센 친구라면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돼. 센 친구라면. 다행스럽게 이제 4만 뭐 6천 주 수준까지 내려왔던 물량이 소폭이나마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강도 있게 돌려야 돼요. 들어오는 과정에서 강도 있게. 강도 있게. 그래서 요 라인을 들어올릴 수 있는 범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률 차트 하나 잘라주시고 그냥 이 캔들만 거래량 빼고 캔들만 있는 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그리지 말고 그냥 박스하고 화살표하고 상승률 그거를 입혀버리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수정을 또 하기가 편하니까. 그 다음 범위가 요거 두 번째 장 요거 석배령이 뜨고 바닥 찍은 기준에서의 흐름 여기까지의 흐름으로 하락률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뭐 캔들 패턴이 여기서의 기준인데 상승 장악 확인형 아래 꼬리 달린 부분에 대해서는 망치형이나 혹은 이렇게 따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따로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따로 보시게 되면 혹은 11월부터 뭐 따로 자를까? 11월부터 자르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11월부터 자르게 되면은 이 바닥 찍고 나서 아래 꼬리 달리고의 절반의 꼬리가 달린 망치형으로 인식할 수 있고 OMA, 20MA 그 다음에 망치형이 싫다면 장악 확인형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꺾여져 내려와서 좀 힘든 흐름이었는데 거래를 수반하면서의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장악 확인형의 요 절반 라인을 돌리는 그러니까 망치형으로 보지 않고 장악형으로 보죠. 장악 확인형의 절반을 돌리는 그 흐름으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 다시 모니터링 하신 분들께 정리해드리면 요거 한 장 거래량 필요 없어요. 요거 한 장 그리고 여기까지 한 장 그리고 거래량 없이 요 제일 바닥까지 한 장 더 그래서 하락률까지 그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월 이후 거 아무것도 없이 한 장.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원고로만 쓸 거니까 우리가 원고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기준에서도 하반기 기준 이렇게 놓고 보시면
거래대금이 월등히 터져야 돼요. 근데 오늘 거래대금이 터진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 터지고 거래대금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에, 확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상향되고 있는 20거래일, 20개의 캔들의 평균치입니다. 상향되고 있는 요 거래량 부분은 당연히 넘겨야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거래량이 아닌 이제 거래대금 위주로 봐야 되는데 요 라인이 1차적인 기준이라고 한다면 1,500만 주가 주간 단위에 그러면 여기에 70% 1,000만 주는 터져줘야 된다. 근데 오늘 고점을 다시 넘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500만 주 오늘 하루에 넘긴다 그랬죠. 그러면 전일 거래량까지 하면 600만 주 수준 5MA, 20MA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수목금이면 거래량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일단은 나와요. 일단은. 그러면 얘도 요 상태에서 그 차트 범위를 하나를 설정해서 놓고 보는데 얘는 어디서 자르냐면은 요 기준에서 한번 자르죠. 요 기준에서. 요렇게. 여기서부터 9월 15일부터 거래량 없이 요렇게. 그러면 변형, 샛별형부터 해서 상승 장악형부터 해서 그건 제가 박스를 칠 테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 차트만 하나 잘라 놓으시면 돼요. 그냥 결론적으로 요 기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주느냐가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기준이 된단 말이죠. 거래를 수반하면서 움직임을 주느냐. 근데 지금 거래를 이번 주 기준에 거래를 수반하고 있는 모양새가 된단 말이에요. 거래를 수반하고 있는 흐름의 모양새가. 그래서 저도 뭐 처음부터 주봉 기준에 멀리 해석하실 필요도 없이 정점의 기준에 이제 거래량의 기준 뭐 설정 범위를 가져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부터의 거래량을 놓고 보는 게 옳긴 합니다만 요 라인을 빼고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최고점의 거래량 그러면 한 단계가 낮아져요. 낮아지는 부분이 뭐 거래 빵빵 치고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5% 비중까지 우리가 이제 확보가 된 거고 신규 편입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조절을 해드렸는데 강도 있는 흐름으로 대처하실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7만 지금 7,500원으로 발송을 하고 5% 이제 우리가 다 채워진 거고 신규 편입자 여기서부터 2.5%의 비중으로 두 차례 분할 매수의 기준에 5%를 채우겠다. 2.5 추가 5% 비중 확대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1.5에서 3% 등락 범위 수급 범위는 개선돼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7만 7,500원 지금 뭐 8,000원까지 이러니까 라이브 방송 오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편입 설정을 어쩔 수 없어요. 17만 9,000원으로 지금 땡겨 잡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전혀 없으신 분들은 편입 설정을 잡고요. 9,000원, 뭐 8,500원, 9,000원 뭐 좋아요. 그렇게 해서 땡겨서 기준 잡으시고요. 그거 다 안 올려도 돼요. 다 안 올려도 돼. 그냥 그거는 우리 원고로만 쓰자니까. 그냥 올려드리면 저게 뭔 그림인지 잘 모르시니까 내가 차트를 그려서 올리는 거는 위로 다 뿌리면 되고, 그리고 방금 그렇게 자르신 거는 그냥 원고로만 지금 다 원고로 그냥 넣어 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정할 수 있고 지금 다 원고로 넣어서 초록 색깔 박스만 하나 주세요. 그리고 초록 색깔 박스 하나에다 이제 화살표에 저점하고 고점의 상승률인데 또 하락률하고 그 상승률 하락률도 일봉에서 여기서의 상승률, 그 다음에 여기서의 하락률 그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승률 하락률 다 같이 넣어놔도 되고 주봉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림 없이 저렇게 잘라주세요 하는 거는 그냥 교육용이니까 유료방에 안 올리셔도 돼요. 무료방에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 차 이제 그 문자 사인을 8,500원까지 내보내도 되겠죠. 저쪽에 라이브방 VVIP 방이나 VIP 방에는 9,000원으로 일단은 카톡방에는 올라갔어요. 문자는 8,500원이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봉의 기준에서도 지금 이제 OMA 거래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꺾여져 있는데 뭐 공격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공격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거는 아까는 이제 1,000만 주는 터져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준은 뭐 700만 주만 터져도 된다 이거예요. 주봉 기준에 터졌냐고 지금 터지고 있잖아.
이번 주에 700만 주가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터진다니까. 지금 이미 터졌잖아요. 오늘 기준에 170만 주예요. 오늘 많이 터지면 500만 주, 적게 터지면 350만 주까지 나올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제 10시인데. 그 결론은 이렇게 갭에 대한 범위까지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그 흐름에서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고, 그러면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조금 16만 3,500원 요 정도 수준으로 설정을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눈으로 보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거래가 밋밋했지만 세표량의 기준이 눈에 보이셔야 되고, 그럼 거래가 이제 밋밋했기 때문에 매수자인이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는 거죠. 거래가 이제 OMA 20MA 거래를 수반하지 못했으니까. 다만 세표량은 떴다 여기서. 그 다음에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서도 여기도 밋밋합니다. 왜냐면 저 꼬리를 다 감싸 안지도 못했고 캔들의 크기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초록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인데, 여기선 거래가 지금 터져야 안 터져. 이번 주에 무조건 거래가 이번 주에 터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터진 거지. 터진 거래 대금이 없어지진 않잖아. 오늘 기준까지 해서 이번 주 기준까지 해서 600만 주가 안 나오겠어요? 오늘 적게 나오면 300만 주, 많이 나오면 500만 주. 어제 거래량까지 600만 주 수준, 수목금 3일 동안에 거래가 아예 정지 상태는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흐름이면은 요 라인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대략적으로 4만 원, 16만 원, 17만 원 기준점 바닥에서부터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기준에 12만 3천 원, 16만 3천 원이면은 얼마에 4만 원? 그럼 20만 3천 원, 20만 5천 원?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까지가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최소 갭에 대한 부분에. 최소 범위. 근데 이 갭이 다음 주에 거래가 수반돼 있었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나오면 얘도 변동률의 확장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2차 전지와는 차별화가 조금 돼 있는 거는 정점 인식이 아직 안 잡혀 있어요. 거래 대금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 할 정도의 수준은 일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죠. 편안하게. 결론적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거래량, 거래대금, 또 변동, 수급 범위 이런 부분들을 다 함께 확인해서 대처를 해나간다면 우왕좌왕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매수자인 첫 번째 나간 게 얼마예요? 검색기에 포착된 게 10만 7천 원, 17만 원 이하의 검색기에 포착됐다니까. 다시금 보실까요? 이번 기회에 이제 만약에 예측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되돌린다면은 이번 기회에 물량을 또 줄이시는 전략도 설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무조건적인 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17만 500원에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뜨고 개장 초에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일찍 들어가실 수 있었던 거고, 공식 문자가 얼마? 17만 7천 원에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차이죠, 7천 원이면. 그러면 VIP 방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VVIP 방으로 옮겨 오시는 그 흐름 자체 하나만으로도 1년치가 뽑힌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왜 혼자서 그 여력이 되시는 분들 기준에서 어렵게 진행을 하시냐고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을 막연히 변동률이 커졌어요. 겁이 나요. 매수해야 돼, 말아야 돼. 자, 여러분 매수. 안 되겠는데. 에이, 손절. 이렇게 대처하시지 말란 말이야. 혹은 매수. 에이, 장기로 갖고 갑시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들어갈 때부터 왜 변동성 매매를 오늘 들어갈 수 있는지,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아까 올려드렸을 것 같은데 거래대금 최상위잖아요. 지금 거래대금 2위? 3위? 거래대금이 3위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4위고 3,100억 2위까지 올라올 거예요. 신규주하고 거래대금이 1,000억 얼마야? 3,100 지금 바뀌고 있네.
2위까지 올라와요 지금. 그러니까 접근 범위를 설정하는 그러니까 음? 지금 그 18만 원 다시 넘길 어, 기준이 돼 있단 말이죠. 거래대금 최상위에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들 거래대금 터지면서 움직이는 기회들 이런 거 다 놓칠 필요가 없어요. 놓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방 안에서 신뢰도가 쌓여서 같이 매매 기준이 잡히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좋은 장에도 그냥 엉엉엉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했죠. 그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교육용 종목이 지금 현재 있으시다. 뭐 1%, 2%짜리가 그럼 그거 싹 정리해서 옮겨가실 수 있는 거고. 응? 그거 싹 정리해서 교육용 종목이 나 1%, 2%다 하시는 경우에 아시겠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두산 로보틱스에서 어제 87,000원대 차익 실현 잘 하셨던 분들의 기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의 편입 기준 혹은 여기도 기다리시면 제가 교육은 잡아드릴 거예요. 프로레이 너무 많이 매도 나와서 좀 멈추자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렸던 거고, 그죠? 그리고 어제 기준에서 이제 신라젠이나 대상홀딩스 상한가 가고 나서 오늘 또 변동이 나오는데 저거는 완전히 개별 매매고 우리가 이제 저 기준을 잡아서 편입 설정을 잡거나 하진 않잖아요. 응?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뭐 저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캡처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봉주봉 설명드렸죠. 편입의 설정 범위다라는 기준을 먼저 잡아드린 거고 충분히 거래대금 지금 2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성이 윗방향으로 다시금 확장될 수 있다라는 쪽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S 쪽에서의 그 종목은 대상홀딩스 하나 또 있는데 일찍 캡처는 못 해드렸어요. 뭐 어제 상한가였고 일단은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준에서도 하나 넣어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월봉까지 잘라놓을까요? 월봉까지 뭐 장악형의 기준으로까지도 해석이 되긴 하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이 올해 들어서 나온 거예요.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의 2대 주주 그 이슈 부분부터 해서 뭐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실리면서의 흐름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 요 기준의 상승 장악 확인형인데 이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교육이니까 여기까지 뭐 다 같이 놓고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중립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캔들 하나만 잘라주세요. 거래량 필요 없습니다. 캔들만 그렇게 해서 얘도 올릴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그리는 것만 올리고 그냥 캔들만 자르겠습니다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교육용으로만 갖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본격적인 편입 설정 범위의 기준은 요자락이 되는 거죠. 요자락. 그리고 사실상 그 장악형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월봉상의 기준에서는 뭐 차익 실현 패턴이 제한적으로 나온 거예요. 원체 변동이 크고 그리고 이제 뭐 거래일 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럼 장악형이냐 그 기준에서 여기가 거래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OMA 20MA를 부딪혀 줄 것이냐의 기준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도 일단은 1차적으로는 중립으로 놓고 보되 거래 일수가 이제 오늘 빼고 이틀 남아 있으니까 3천만 주까지 터지려면 애매하니까 그죠? 그래서 요 기준에서의 매수 신호의 기준에서의 거래는 제한적이다. 그 하락반전 기준에서도 이제 제한적으로 뭐 거래를 무시하고의 기준에 패턴 기준에서는 뭐 하락장악형의 기준인데 완전히 감싸 안지는 못했죠 사실은.
어찌됐든 그리고 다음 달의 기준이 거래가 이제 수반되는 흐름이 월등히 진다면 그것만 좀 잘 설정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거래량 부분은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 예? 기본 거래량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달에 갭도 나와주면은 뭐 행복한 상황이 되는 거죠. 갭이 나와준다면. 그렇게 해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은 뭐 오버슈팅이 나와서 상승률만 놓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오버슈팅이 나와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음봉 떨어지고 완전히 꺾여 내려갔다 이런 흐름까지는 일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뭐 좀 2차 전지보다는 편하게 대처할 수 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쪽도 펀더멘탈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는 한 중립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차피 오늘 원고 나가야 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PPT 작업을 해서 주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PPT 작업을 해서 뭐 아까 보니까 이제 쭉 올려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이에요? 그렇죠. 로봇 관련주들 다 같이 뭐 두산 로보틱스의 이슈 범위들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다 넣어줄 수 있고 기존의 원고가 또 있으니까 기존 원고의 기준에서 설정해서 잡아주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기준 잡고 나머지 주력주 또 IT 쪽 이런 기준도 들여다보면서 설정 범위를 잡아가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 하여간에 오늘이 종가 기준에서 확 돌려 올려서 뭐 큰 흐름이 나온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전략과는 전혀 다르게 여기서 거래가 둔화돼 버리고 300만 주에도 못 미치는 거래가 나온다면 심사숙고해서 대처할 거예요. 무조건 가져간다고 뭐 끝내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뭐 어제까지 솔직히 좀 심하게 표현해서 조롱을 했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는 가는데 얘는 왜 못 가냐. 로봇 관련 전체가 하는 게 아니다. 말 그대로 수급 논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비중 또 확대하시거나 무리수 두시거나 뭐 이번 기회에 뭐 어떻게 한 방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도 찾아오시고요. 유튜브 보시면 이제 게시판 좀 정리해놔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위치가. 어제도 야간에 3시까지 교육 다 해드렸고 두산 로보틱스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기준에서 이제 대처의 기준 설정 잡으면 무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서 좀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함께 하셔서 수익 범위 가져가십시오. 함께 하셔서 수익 범위 가져가셔서 이 좋은 장에 나도 수익 났어요 하고 어디 가서 좀 큰 소리 좀 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 올려드립니다.